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던 주한미군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월북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월북 미군에 대해서 아직은 침묵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북미 간 대화 계기의 물꼬가 될지 주목이 받고 있습니다. 예,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으로 이송됐다가 갑자기 달아나서 JSA 견학에 참여했다고 전해지는데 구체적인 경위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월북 미군에 대한 궁금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지금 얘기하는 이 미군 병사 월북은 뭐 사실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 북한군이 신병은 확보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당연히 확보했을 거고요.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예. 북한도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요. 그러면 아마 북한도 이제 합동 신문지 그 조가 꾸려져서 이제 평양으로 이송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전부, 인민군 총참모부, 총정치국, 외무성 이런 쪽에서 이제 인원들이 파견이 돼서 지금 이제 조사 중일 거예요. 뭐 당연히 뭐 1호 그 보고로 김 위원장한테 직보가 됐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입장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지금 북한도 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신원이 공개된 것을 보니까 20대 초반의 주한미군 장병이라고 예. 하는데 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보직을 맡고 있었던 걸까요? 뭐 중요한 보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등병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가장 직급이 낮거든요. 예.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근무를 했으면 한 2년 반 됐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진급을 했어야 되는 1년 있으면 진급하는 거 예, 아닙니까? 진급을 하거든요. 예. 뭐 우리로 치면 뭐 병장도 넘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보면 직급도 낮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병사로 보여졌을 때 중요 보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지금 나온 것만 보도 이제 정찰병 일반 보직 정도의 그 하급 병사로 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진급이 누락됐을 수도 있는 그런 인물 당연히 누락된 거죠. 예. 지금 누락됐어. 일반적이면 이제 그 일병이나 상병 정도는 가야 되죠. 이 월북 미군 행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좀 휘말렸었고 징계를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 지금 게이트까지 갔었는데 JSA에서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이제 JSA를 가려면 JSA는 이제 유엔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 유엔사에 3일 전에 명단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JS 방문을 하려면 그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통일부 신청을 하거든요. 예. 그 명단이 3일 전이니까 그 이전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공항에서 나와서 바로 JS 가기는 어렵죠. 그 준비해서 그렇게 보면 공항에서 이제 그 감시 인원들이 비행기까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이제 혼자서 이동하는 구간에서 이제 빠져나온 것 같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이 범죄에 연루가 되면 예. 네. 모두 주한미군이 관리해요.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우리 권한이 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봤을 때 주한미군 범죄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신문지 그 조가 꾸려져서 이제 평양으로 이송이 됐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통전부, 인민군 총참모부, 총정치국, 외무성 이런 쪽에서 이제 인원들이 파견이 돼서 지금 이제 조사 중일 거예요. 뭐 당연히 뭐 1호 그 보고로 김 위원장한테 직보가 됐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입장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상황 파악을 지금 북한도 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신원이 공개된 것을 보니까 20대 초반의 주한미군 장병이라고 예. 하는데 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보직을 맡고 있었던 걸까요? 뭐 중요한 보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등병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가장 직급이 낮거든요. 예.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근무를 했으면 한 2년 반 됐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진급을 했어야 되는 1년 있으면 진급하는 거 예, 아닙니까? 진급을 하거든요. 예. 뭐 우리로 치면 뭐 병장도 넘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보면 직급도 낮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병사로 보여졌을 때 중요 보직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지금 나온 것만 보도 이제 정찰병 일반 보직 정도의 그 하급 병사로 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진급이 누락됐을 수도 있는 그런 인물 당연히 누락된 거죠. 예. 지금 누락됐어. 일반적이면 이제
그 일병이나 상병 정도는 가야 되죠. 이 월북 미군 행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좀 휘말렸었고 징계를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 지금 게이트까지 갔었는데 JSA에서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이제 JSA를 가려면 JSA는 이제 유엔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 유엔사에 3일 전에 명단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JS 방문을 하려면 그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통일부 신청을 하거든요. 예. 그 명단이 3일 전이니까 그 이전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공항에서 나와서 바로 JS 가기는 어렵죠. 그 준비해서. 그렇게 보면 공항에서 이제 그 감시인원들이 비행기까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이제 혼자서 이동하는 구간에서 이제 빠져나온 것 같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이 범죄에 연루가 되면 예. 네. 모두 주한미군이 관리해요.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우리 권한이 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 봤을 때 주한미군 범죄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면은 뭐 바로 수배가 내려지고 이동에 이제 통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활보를 해서 지금 JS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스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좀 많이 허술했다는 많이 허술한 거죠. 예, 많이 생각이 허술한 거죠. 듭니다. 예. 이게 공항에서 JS 견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어쨌든 나름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인물이 예. 마음대로 활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냥 문제의 소지 인물을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그렇죠. 그냥 미국 가라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고, 미국 가면 이제 강제 전역 내지는 추가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JSA까지 간 거죠. 그냥 서울로 온 것도 아니고 근데 가장 그 민감한 데간 예약을 거죠. 하는 시스템 안에서 뭐 여권 같은 걸 분명히 확인을 할 테고 그러면은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뭐 확인하는 절차 같은 거는 없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JSA를 가려면요, 예. 뿐만 아니라 DMZ 어딜 가려고 그렇죠. 해도 예. 사전에 신청을 하고 인원이 확인돼도 네. 현장에서 신분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검증하는 절차는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문제 인물이라는 게 통보하는 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던 거죠. 예. 그게 뭐 견학하는 절차 같은 것들은 뭐 얼마나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런 거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보통 이제 3일 전에 그 명단을 제출해야 되니까 긴급한 경우에는 뭐 3일 이전에 바로 직전에도 그 명단을 껴놓을 수 있는데 보통 뭐 한 보름에서 한 7일 전 정도에는 준비를 해야 되죠. 예.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월북이 사실로 확인이 됐고 과거에도 이렇게 뭐 미군이 월북을 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과거에도 있었죠. 그 이제 유명한 사건이 젠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60년대에 월북을 했고, 물론 JSA에서 넘어간 건 아니에요. 예. DMZ 근무 중에 넘어갔고 북한에서 결혼까지 했어요. 나 이제 그 납북자, 일본인 납북자죠. 과 여성과 결혼을 했고 나중에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살다가 이제 사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월북 사례는 아니지만 네. 아주 과거죠. 예. 아주 과거에 그 미군이 월북을 해서 외국 국적자, 북한의 네.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네. 그 아들을 둘을 낳는데 네. 외모는 완전히 미국인이에요. 그런데 예. 국적은 북한 국적자가 있어요. 이름도 혼순철이라고, 형제가 네. 미국에 지금 북한에 지금 있습니다. 여전히 그 북한에 예, 살고 거기서 있는 것이고요. 뭐 말도 북한 사람하고 똑같이 하고요. 북한 국적자고. 네. 그리고 북한에서 거주하고 여러 가지 그 영화에도 이제 미군이 필요하니까요. 미국인이. 네네. 아니면 체제 선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현재. 예. 또 2001년도에는 민간인이 그 JSA 월북 시도했다가 붙잡힌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지는 걸로는 투어를 하다가 하하하 웃으면서 갑자기 NDL을 넘어갔다라는 것까지 전해지는 건데 그 사이에도 사실 병사들이나 이렇게 군인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뚫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왜 그게? 그러냐면요. 그 JSA 방문할 때 몇 가지 코스가 있어요. 네. 뭐 도우다리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된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판문점 그 트럼프 김정은 회동할 때 네네. 그 조그만 15cm 정도 되는 그 걸어서 시멘 넘어갔던, 턱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MDL 선이거든요. 네. 거기 철조망이 없어요. 거기 이제 7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네. 그 사이는 뻥 뚫려 있습니다. 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T2라고 하는 군사정전위원회 그 회담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 일반인도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 사무실 안에는 저쪽 북쪽 문은 닫혀 있지만 그 예. 안에는 선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북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 건물 사이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기죠. 예. 저기는 지금 철조망도 없고 저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저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병사들이 북쪽을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지금 저기다 뒤에 화면처럼요. 그냥 파고 가버리면은 넘어가 버리면은 저 선만 넘어가 버리면은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저 거기는. 선을 넘어서는 잡으러 갈 수가 없는 없죠. 거니까요. 그 기억나시겠지만 몇 년 전에 북한 병사가 탈북을 집 총살로 타고 인한 예, 예. 탈북해서 넘어왔죠. 예, 예. 근데 바로 북한군이 보이는데도 너무 못 오잖아요. 예. 사격만 하잖아요. 왜냐면 예, 선을 예. 넘어 이게 이제 사실상 군사분계선 국경에 해당하는 선이기 때문에 예, 예. 저 선만 넘어가면 예를 들면 저 상황에서 지금 병사들이 이쪽을 보고 있다면은 달려오면 체포할 수 있지만 저렇게 북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가버리면은 앞에 가는 것만 보는 거고 선 넘는데 몇 초도 안 뒤를 걸리거든요. 못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마 JSA 관광 방문이나 이 시스템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 이번을 계기로요. 근데 이게 뭐 추측입니다. 추측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이게 가능할까라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보여지는 것들이 정황이 좀 미스터리한 점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일각에서는요. 이게 좀 어떤 뭐 노림수가 미국의 노림수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죠. 이런 기획을 할 정도로.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영화 시나리오에 가까운 거고요. 저거는 이제 지금 문제는 네. JSA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못한 관광 체제가 하나 있는 거고. 아, 예.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미군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인물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의외로 허술했던 거고. 거기는 사실은 우리의 취해 복권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국하고 입국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관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미군의 의외로 허술한 관리 체계, 그다음에 JSA 관광의 특징, JS 구조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병사가 영화에서만 JSA를 봤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저 현장에 가봐야 저게 가능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DMZ 근무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그 사전에 어쨌든 상당히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견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알고 미리 신청도 하고 가서도 그 코스 안에서 이 정도 코스에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 미군은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왜냐면 일반인들은 저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고 예. 계획을 짰겠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냥 긴장된 상태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네. 웃으면서 여유 있게 넘어간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을 거고 JAC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해서 반응했을 때 미군이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도 했고요. 그리고 북한 측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뭐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이제 남북 통신 연락선은 다 끊어졌죠.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스웨덴, 북한의 이제 중립국 감시위원회이면서 북한의 대사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웨덴 채널을 항상 가동을 하거든요. 네. 스웨덴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연락 채널은 끊어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채널 보이지 않는 채널까지 완전히 끊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적은 거의 없거든요. 남북 네. 관계에서 네. 그 채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 뉴욕 채널이 있죠. 그 유엔에 예. 있는 뉴욕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채널이 있죠. 중국 채널이. 그러니까 요 정도 네 가지 채널로 지금 이제 탐색을 하고 있을 거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북한이 지금 대답을 안 한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북한도 상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상황 파악을 하고 네. 이제 상부의 명령 지시를 기다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북한이 반응이 나올 때는. 네. 반응을 안 하지는 않을 거고. 예. 그러나 이 사건은 북한으로 와서도 그렇게 좋은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저 병사를 그 억류하는 게 왜냐하면 오토 원비어시 그 사건이 있잖아요. 예. 미국인이 사망했잖아요. 네. 그 후유증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범죄의 소지가 있는 인물이잖아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고 네. 범죄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만일에 북한이 계속 억류하고 아니면 이 망명까지 받아준다 그러면은 네, 네. 외교적 고립이 더 심해지죠.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억류가 북한에게 유리하지는 않다.
다른 카드로 쓸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네. 억류는 북한으로서 그렇게 유리한 카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짧게 이거 여쭤볼게요. 근데 아까 그 중국 채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백악관에서는 이 중국 측의 협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공개할 내용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공개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예. 접촉을 안 했으면 접촉 안 한다고 말하죠. 아, 공개할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현재 타진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는 요청하고 있으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음, 미국은 어떤 인물이든지 간에 자국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인물이더라도 네. 자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지금 선택지를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래서 앞서서 이제 북한에서도 지금 이 인물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일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병이 이등병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냐마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라도 뭔가를 좀 알아내려고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정보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지금 알고 있는 기밀이라는 게 없을 거고요. 뭐 DMZ 근무했다 하더라도 북한도 다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군사적인 정보는 뭐 거의 가치가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은 북한 입장에서 이 어떤 상황을 계기로 협상을 좀 하려고 움직임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도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울고 있는데 뺨 때려준 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무인기 출두까지 했던 집중적인 도발에 비해서 올해는 도발이 비교적 그 빈도수가 덜하거든요. 지금 도발을 보면 이제 4월 13일 날 화성 18형, 그다음에 7월 10일 날 화성 18형, 네. 5월 31일 날 정찰 해상 발사 실패, 네. 그다음에 6월 15일 날 이 미사일 발사, 화력경보 훈련 마지막 날이죠. 그다음에 이제 NCG 당일 날 미사일 두 발을 쐈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 SSBN 부산항 입항, NCG라는 그런 큰 이슈에 비해서 네. 도발의 정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아, 그 북한도 예. 도발 필요감이 있다. 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네. 그러면 남한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지만 네.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의 수위가 좀 낮아요. 거친 표현도 낮고. 네. 네. 그렇게 보면 북한도 강대강 대치 국면이 힘들거든요. 네. 그 대화의 필요성이 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국면이 안 열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 월북 미군 병사로는 어쨌든 간에 대화는 열릴 겁니다. 무슨 어떤 채널이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실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숙이고 나올 수는 없었는데 네. 일단 적당한 명분이 생긴 거고 저는 미국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도 대화를 요구했는데 북한의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반드시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일각에서 뭐 남북 관계나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 일종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미국도 그 송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뭐 캘리포니아 하원 의장 보면은 한 명 때문에 뭐 3억 명의 미국인의 안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그 자국민 예. 관리 정책은 아주 그 강도가 높아요. 2009년의 경우에는 미국 기자 두 분이 북한에 억류됐을 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방북을 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데리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은 사실은 우리도 좀 그 참고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송환 문제는 미국 북미 관계에서 최우선 과제가 될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 관계를 떠나서 이 송환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어도 적극적으로 나설 미국이라면 지금 게다가 미군이지 않습니까? 군인.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대미 협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여기서 점령하게 됐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큰 전략적인 대결 국면에서 예. 이 미군 병사 한 명 때문에 이 전략을 바꾸진 않죠. 북한에 대한 억제나 압박 이 전략은 바꾸진 않죠. 그러나 지금 NCG나 SSBN이 한번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SRBM으로 한번 대응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 번씩 주고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그 상호 자극할 이유는 없는 거죠. 북한은 전승절 이제 열병식 준비에 주력을 할 거고 미국도 이 상황에서는 NCG나 SSBN까지 들어왔는데 네. 이거 굉장히 강도 높은 전략자산 전개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북한을 자극할 이유는 없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양측 다 휴지기가 필요하고 아마 여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정리가 되면 네.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대화가 열렸을 때 누가 협상을 주도하게 될까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일단은 이건 미군 병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 현재 군사 정전위원회에서 이걸 유명무실화시키고 북한은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라는 걸 개성에 설치해서 여기랑 그 유엔사하고 협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동일한 인물이거든요. 한미연합 사령관이. 그러니까 아마 이 유엔사 체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은 이제 미군과 판문점 인민군 대표부가 협상할 가능성도 있죠. 이러면 이제 이 남북 관계나 이 정전 체제에서 또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직접 주한미군하고 만일에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나 네. 지금 가능한 채널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와 그다음에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협력하는 채널이 그래서 판문점 JS를 통해서 송환되는 시나리오가 제일 유력하죠. 그럼 지금 이게 국무부가 아니라 이제 국방부가 좀 주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국무부가 배후에서 움직이겠죠. 아. 그러나 실제로 이제 채널이 열리게 되면 예. JS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아마 JSA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중국을 경유해서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가능한 상황은 제일 유력한 시나리오는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 측과 네.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시나리오가 있고 네. 아니라면 국무부가 개입해서 주도한다고 그러면 이제 베이징을 경유해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지금 미국과 북한 이런 뭐 협상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군 입장에선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이제 권한은 없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비공개 채널이 이제 가동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 상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남북 관계 단절을 경고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물밑 접촉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이 상황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 강대강 국면에 이 긴장을 좀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부터 좀 지켜보겠고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